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악마의 유혹, 커버드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댓글 중에 커버드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었고, 댓글로 저의 생각을 풀어봤지만 글자 수 제한으로 너무 축약한 느낌이 있어 이번 영상으로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일드맥스사의 상품들이 유행하면서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당시엔 너무 큰 변동성을 감수함에도 기초자산 대비 수익률이 낮았고 세금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겠다는 결론의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분석이 틀렸다는 의견도 있었고 원금 회수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기에 직접 경험해보고자 기존에 보유하던 제피 100주를 매도해 코니를 3달간 보유해봤지만 장기 보유를 나름 잘한다고 자신하던 저도 변동성의 파도에서 허우적대다 결국 손실로 마무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커버드콜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배당주를 투자한다고 해도 배당 수익률 10% 이상의 주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은 사실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그만큼 수많은 커버드콜 상품이 존재하고 또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어렵지만 좋은 커버드콜 상품은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운용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하면 이만한 상품이 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제가 말하는 좋은 커버드콜의 종류는 일드맥스사의 상품들과 다른 전제 조건이 3가지가 붙습니다. 물론 좋고 나쁘고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칭 보수적 투자자인 바리파이어가 보는 좋은 커버드콜의 조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자산이 미국 지수 기반의 상품이어야 한다. 각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 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흡수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미국 주식시장은 이러한 유동성을 가장 잘 빨아들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상향하게 되는 주식의 기본 원칙에 가장 적합한 시장입니다. 간혹 연준에서 발표하는 긴축이나 양적 완화에 따라 급격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는지 그 영향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개별 주식을 제외하는 이유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 때문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그대로인데 개별 주식은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상승 확률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의 옵션 전략에서 높은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높은 옵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락할 때는 그 이상으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개별 주식 기반의 상품은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은 매년 증가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유지되기에 개별 주식 기반의 상품과 다르게 지수 기반 상품은 예측 가능한 선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로 올해 S&P의 기대 수익률은 몇 %다 추정하는 칼럼들이 예측 가능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지수 기반 상품은 곧 옵션 매도자에게 유리한 이점이 되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배당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은 상품은 제외한다. 분배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상승 확률이 높을 때는 옵션 수익이 분배금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주식은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과 횡보도 하는데 이때는 옵션 수익이 분배금보다 작아 부족한 수익을 순 자산 가치를 깎아가며 지급하게 됩니다. 높은 분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 자산을 매도해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션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이고 이때 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곧 저가 매수가 아닌 저가 매도라는 행위이기에 향후 기초자산이 회복하는 속도보다 더디게 회복하는 원인이 됩니다. 즉, 과도한 분배금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보유 자산을 매도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독이 된다 생각해 제외했습니다. 셋째, 주가 변동성이 낮아야 한다. 오래된 대표적인 커버드콜 상품인 나스닥 기반의 QYLD만 보아도 2014년에 상장하여 2025년 현재까지 매달 약 1%대의 분배금을 지급했음에도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30%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분배금을 132번 지급했기에 분배 수익률과 주가 하락을 더해 연간 실질 수익률을 구해보면 약 6.37%가 나오는데 이는 월지급이라는 점과 현재 관세 전쟁으로 주가 하락이 과도한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꽤 준수한 성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 개별 주식 기반의 MSTY, 코니, MBD의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진입 타이밍에 따른 비교 자료를 보시면 수익률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의 실력과 운에 따라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에 투자 타이밍을 잴 능력이 없는 저는 이를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제가 커버드콜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고, 다음은 제가 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 확보 및 동기부여. 커버드콜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의 월 배당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초지수가 주지 않는 배당금을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를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 노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고수익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기초자산과 커버드콜의 비중 조절을 통해 만족할 만한 배당 수익률을 만들게 되면 커버드콜에서 나오는 월 배당금이 보상 역할을 해주면서 장기 투자를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자산을 미래로 본다면 커버드콜은 현재로 볼 수 있는데, 기초자산은 상승장에 좋고 커버드콜은 횡보장에 좋다는 특징을 더함으로써 주식이 움직일 수 있는 상승, 횡보, 하락 중에 두 가지 상황을 커버할 수 있어 수익을 낼 확률이 보다 높아지기도 합니다. 단점은 긴 시계열로 보았을 때 미래 기대 수익이 기초자산만 100% 보였을 때보다 낮다는 것이지만, 애초에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의미 없는 비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개별 주식을 사기 위한 파킹 통장. 다음에 보시는 표에는 미국 대표 지수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들의 올해 고점 대비 하락률을 정리한 내역입니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은 지수보다 주가 변동성이 낮은 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는 것이지 현금 그 자체인 단기 채권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매수하고 싶은 배당주가 언제 저렴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금이나 채권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높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수 기반 커버드콜을 파킹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수가 10% 조정받았을 때 개별 주식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클 것이고, 이때 하락이 덜한 커버드콜을 매도하여 그동안 눈여겨봤던 배당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되면 처음부터 배당주를 매수했던 경우보다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주가 회복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현금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 저와 같은 성향의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현금을 투자에 활용한 상태이므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배당주를 매일 확인하지 않게 되므로 감정적으로 고점에 들어가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지수가 너무 고점이라 판단될 때 하락장을 대비하는 용도. 기초지수와 커버드콜을 동시에 매수하여 시장의 하락에 대비하는 것으로 하방이 더 단단한 커버드콜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장이 오면 커버드콜을 매도하고 기초지수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헤지라 함은 기초자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을 매수하는 걸 의미하지만, 저는 변동성을 낮추는 그 행위 자체를 헤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점이라 판단되면 기초자산보다 커버드콜 위주로 매수를 하고 관망을 하는 편인데, 시장이 그대로 상승하면 수익을 기분 좋게 누리고 있다가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한 커버드콜을 매도하여 상방이 열려있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합니다. 최근에 제가 QYLD를 매도하고 QQQ를 매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커버드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풀어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커버드콜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